안녕하세요. 달달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보건교육의 세 번째 시간, 보건교육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교육을 할 때 우리가 방법이 교육자 중심의 보건교육이 있고요. 대상자 중심의 보건교육이 있다라고 책에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로 교육자 중심, 교육을 하려는 사람의 중심으로 보건교육을 할 때는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방법과 왕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할 때의 장점은 시간, 경비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일시에 많은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대상자의 교육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대상자 교육에 굉장히 수동적일 수 있다. 종류에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전달하는 방식인 강의 칠판에다가 쓰고 하는 이 강의, 아니면 상영하는 영화 상영, 포스터, 광고, 라디오, TV, 녹음기 이런 것들은 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인 일방식 교육 방법이 되겠다. 두 번째는 왕래식 교육 방법. 이름에서도 느껴지네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장점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장점과 단점, 일방식에서의 장점과 단점이 왕래식에서는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상자의 교육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대상자가 굉장히 능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식 방법에 비해서 효과적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일방식 교육 방법에 비해서 많은 시간 시간그리고 경비 이런 것들이 들 수 있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왕래식에 해당되는 게 집단 토의, 아니면 면담, 시범교육, 분단 토의 이런 것들은 왕래식 교육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왕래식은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자랑 대상자 사이에서 대상자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일방식은 교육자가 일방적으로 강의 전달 형식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기억이 쉽겠네요. 자, 그 다음에 대상자 중심의 보건교육이 있겠습니다. 대상자 중심의 보건교육은 개별교육, 그 다음에 집단교육 이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자, 대상자 중심. 첫 번째로 이제 개별적으로 보는 개별 교육의 종류, 상담이 있겠네요. 상담, 면접, 면담과 같은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 개별 교육에 해당이 된다. 장점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노력도 많이 걸린다라는 게 개별적으로 하는 개별 교육 상담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상담을 우리가 할 때 이제 주의사항이 있겠는데요. 피상담자,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청취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대화를 통해서 피상담자에게 확신을 주도록 한다. 그리고 현재 문제만을 가지고 공감대 형성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해서 부드럽고 조용한 상담 분위기 조성해 주는 거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나 대답을 강요하지 말아야겠고요. 부정적인 감정의 표시를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도하듯이 그리고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고요. 피상담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기술과 유머 같은 거 있으면 굉장히 상담이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과 태도를 신중하게 일치하게 하여 피상담자가 자신의 비밀까지도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한다. 신뢰를 갖게 한다. 이게 상담 시 주의할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대상자 중심의 보건교육의 개별 교육의 상담이 있었고, 그 다음은 이제 집단 교육입니다. 집단 교육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집단 교육의 종류에서 특별한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집단 교육을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집단 교육의 종류에 대해서 특이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강의예요, 강의. 강의는 단시간 내 많은 양의 교육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시간 내에 아주 많은 양의 교육을 일방적으로 교육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대상자의 기본 지식이 없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아주 장점입니다. 대상자의 교육 준비 시간이 짧고 교육에 대한 긴장감이 적죠. 반면에 이제 너무 많은 양의 내용을 한꺼번에 막 전달을 하다 보니까 교육 내용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대상자가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차를 고려할 수 없는 게 조금 강의의 단점이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이죠. 그 다음은 집단 토의입니다. 집단으로 하는 토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인원이 너무 많으면 좀 집단적으로 토의하는 게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참가자 수가 많을수록 토의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제한적이고요. 이 집단적으로 토의를 함으로써 이 대상자들이 능동적으로 토의를 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참가를 하게 되어서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네요. 집단 토의 하면은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패널 토의, 배심 토의라고도 합니다. 패널 토의는 상반된 의견을 가진 4명에서 7명의 전문가들이 4명에서 7명의 전문가들이 청중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심포지엄과 헷갈리게 문제를 자주 출제가 되게 되는데요. 심포지엄은 청중, 발표자, 사회자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전문가예요. 모두 전문가다. 그래서 2명에서 5명의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요. 청중도 전문가다 보니까 청중이랑도 논의를 하게 되는 게 심포지엄이다. 심포지엄은 사회자, 발표자, 청중이 모두 전문가다. 패널 토의는 4명에서 7명의 전문가들이 청중 앞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게 패널 토의다. 잠깐 그림을 통해서 조금 기억을 한번 해보죠. 심포지엄은 어땠어요? 청중, 발표자, 모두 전문가였어요. 모두 전문가.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발표자가 발표를 막 하고요. 잠시만요. 발표자가 막 이렇게 발표를 해요. 발표를 막 열과 성의를 띠게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 사람도 전문가고요. 사회자도 전문가입니다. 지식이 있어요.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청중도 전문가라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식을 이렇게 발표가 끝나고 나면 손들어서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주고받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패널 토의라고 하는 건 발표자, 이 패널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이분들이 다 전문가예요. 이분들이 토의를 하고 나면 일반 대중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손들어서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게 되죠. 그래서 방송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이 패널 토의에 해당되는 게 그렇습니다. 100분 토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회자가 누구였어요? 손석희,
근데 이런 분들이 MC가 돼가지고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막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방청객들이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전문가의 의견들을 다시 이렇게 질문해서 궁금한 것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네, 이런 100분 토론에 해당되는 게 패널 토의가 되겠어요. 패널 토의. 하지만 심포지엄은 모두가 다 전문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올라가서. 네, 그 다음은 이제 분단 토의입니다. 분단 토의. 네, 교육에 참여자 수가 많을 때 분단을 나누어서 토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단을 나누어서 토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의견을 종합하는 방법이 분단 토의가 되겠습니다. 시범 교육은 뭔가 시범을 보여주는 교육이겠죠. 그래서 교육자가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보여줘요. 그리고 학습자는 관찰하고 모방을 통해서 이를 습득하는 교육 방법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이름에서 우리가 영어인데 브레인, 스톰 하는 게 이 뭐예요? 스톰? 우리 폭풍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뇌에서 폭풍같이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빗발치는 거예요. 막 생각이 나. 막 생각이 나. 이게 이제 브레인 스토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제에 관해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막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생각나서 이런 것들을 의견을 막 내는 거예요. 그게 브레인스토밍이다. 브레인스토밍. 자, 그 다음에 역할극. 역할극은 보건교육의 내용을 자기 역할로 행동하게 하는 경험을 부여해서 학습하게 하는 게 역할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현장학습. 현장학습은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시설이나 기관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장소를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의 요구와 보건교육 방법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네, 견학은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 공장 견학, 이런 것들, 수도시설 견학, 이런 것들, 실제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는 방법은 견학에 해당이 되겠고, 조금 현장 학습이랑 차이가 있는 건 현장 학습이잖아요. 학습.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면 유해하거나 어떤 장소 이런 데를 방문해서 교육 방법을 연결시켜서 뭔가 알게 되는 게 현장 학습이에요. 네, 그 다음은 세미나. 네, 세미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용된 지표로 새로운 발견에 중점을 두는 토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미나 하면은 우리 또 심포지엄 이런 거랑 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네, 세미나는 그 전문가랑 학습자가 모여가지고 어떤 특정 주제를 하나 놓고 특정 주제를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아니면 연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 그게 세미나다, 세미나. 그러니까 전문가 하면은 우리 교수님들 떠올릴 수 있을 거고, 학습자는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원들이 같이 이렇게 특정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새로운 발견에 중점을 둬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세미나가 되겠다. 세미나. 그래서 전공 서적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 같은 거 이런 거는 세미나가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전시교육.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일정한 장소에 전시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의사소통에서 변화 유도하는 거 전시교육. 협동학습은 학습을 하는데 협동을 한다라는 느낌이 이름에 있죠. 그래서 작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서로 힘을 합쳐서 문제의 답이나 의미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 성과를 집단한테 같이 다 했잖아요.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문제의 답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성과는 집단에게 돌리는 게 특징이겠네요. 협동학습. 체험 프로그램.
네, 체험 프로그램은 말이나 토의로는 목표 전달이 어려울 때 실제로 대상자들에게 과정을 겪어보게 함으로써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는 네, 지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체험 교육,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다. 네, 캠페인은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보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마약 남용 금지 캠페인, 이런 것들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매체 중심의 보건 교육이요. 네, 보건 교육은 대상자, 교육자, 그 다음에 매체,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매체 중심의 보건 교육은 뭐가 있냐? 네, 매체 중심, 모형. 첫 번째가 이제 모형입니다. 모형은 실제와 가까운 묘사로 인해서 개념 습득이 되고 기술 습득이 되는 것이 이제 모형이 되겠네요. 이거 개념을 습득하고 모형을 통해서 실제와 가까우니까 모형을 통해서 개념을 익히고 기술을 익히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게 모형을 통한 보건 교육이 되겠습니다. 네, 게시판은 보건활동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게시판을 벽보판에 게시해서 어떤 소식을 알리게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설치하면 좋겠네요. 네, 실물은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죠? 모형은 실제와 가까운 것이지만 실물은 실제적인 거라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어가지고 대상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라디오, 신문, TV, 이런 매체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국민들에게 내용이 전달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투사 환등기, OHP. 네, 뭔가 투사시켜서 필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필름을 이용해서 컬러나 흑백으로 교육이 가능하고요. 학생은 이제 화면을 보면서 교육의 내용을 인지하게 되고, 교사는 학생을 바라보면서 교육을 할 수 있어서 상호작용하는데, 주의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필름 이용하는 거, OHP, 투사 환등기.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은 많이 우리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죠. 네, 교육 내용 사이사이에 사진도 넣고 동영상도 넣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가 쉽도록 해서 수정과 보완이 또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건 교육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칠판은 교육의 개념이나 단서되는 걸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우수한 교육의 매체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강의할 때 우리가 주로 칠판을 이용하게 되는데 흥미나 집중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네요. 시뮬레이션.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습자가 학습 활동에 참여하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하면 이런 위험에 부담이 없이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인쇄 자료, 팸플릿입니다. 휴대가 쉽죠. 가능해요. 그리고 다수의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인 게 팜플릿이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익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대상자, 피교육자, 교육을 받는 사람이 기본 지식이 없는 경우에 적합한 교육 방법은 무엇인가 했어요.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강의였죠. 강의. 대상자, 기본 지식이 없어도 교육자가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단시간 내에 막 알려줄 수 있는 거 강의가 되겠습니다. 2번 참가자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요. 결론을 내리는데 왕래식 교육 방법이래요. 왕래식 교육 방법이고 그리고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보건 교육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집단 토의입니다. 집단 토의.
집단 토의, 왕래식 교육 방법이면서 주고받고 토의하면서 민주적으로 또 회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보건 방법이 되겠습니다. 3번 한 주제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진 4명에서 7명의 전문가가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보건교육 방법. 4명과 7명 정도의 전문가, 다 전문가가 아니라 요 정도의 전문가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보건교육 방법. 그렇죠. 패널 토의, 배심 토의, 배심원이 참석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백분 토론 이런 것들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교육자가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보여주고 학습자는 관찰하고 모방하고 이를 습득하는 보건교육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바람직한 행동 양식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유치원생한테 손 씻기 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때 이런 거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범을 보여줘서 관찰, 모방 이런 걸 통해서 손 씻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되는 거.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급성 감염병이 있을 때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 뭐 있을까요? 네, 그렇죠. 대중매체 있겠네요. 그죠? 대중매체. 급성 감염병이 있다. 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국민적으로 막 감염병이 돌면 안 되니까 국민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아주 빠르게 알릴 수 있는 거 대중매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